지금은 시장이 뭐 조정이 나오고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이런 지표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만은 않다. 트럼프가 숏을 때리면 파월이 롱을 해줄 거고, 트럼프가 시장을 무너뜨리면 파월이 하방을 막아줄 거다. 긴급하게 외신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닉 티메라우스 기자 아세요? 미국 주식하거나 경제공부 코인 이슈랑 같이 해왔던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연준의 신복. 자, 항상 FOMC 2주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 의원들이 매스컴에서 얘기를 못해요. 왜? 금리 뭐 올릴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미리 유출되면 시장이 막 들썩이니까. 그러면서 롱천산 나고 막 기관들 막 헤지펀들 막 돈 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는 연준의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 전달을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연준의 입, 연준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자가 있으면 어떡할까? 어떨까? 라고 해서 보통 블랙아웃 기간이나 아니면 중요한 FOMC 전후로 해서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글을 올린다 그러면 거의 높은 확률로 그대로 갑니다. FOMC. 이해되셨나요? 오늘 2시간 전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닉 티메라우스가 연준은 포트폴리오 유출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조금 어렵죠? 우리 긴축이 있죠? QT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금리 인하 플러스 긴축 종료. 그동안 2020년도 팬데믹 때 미국이 미친 듯이 돈을 풀었고, 돈을 푸는 방법이 재무부가 국채를 찍으면 모기지채랑 국채랑 연준이 사주는 역할을 했죠. 미친 듯이 사주면서 그 돈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안 되겠다, 연준이 샀던 걸 다시 재파는 게 긴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매각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왜? 채권을 팔면 그 채권에 대한 그 원금이나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준한테. 그럼 시중에 있는 자본을 연준이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이게 긴축입니다. 근데 이게 긴축이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긴축 종료, 조정 관련해서 가능성을 올렸어요. 2시간 전에. 그러면 연준의 어느 정도 의지들, 연준 위원들이 지금 긴축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연준의 긴축 관련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 코인 가격 올라가는 이유 아세요? 이더리움 4%뭐 올라갔다고 보기도 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파란불 들어오니까 막 찐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시죠. 올라간 이유 뭐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QT 기대감, FOMC 기대감, 연준 풋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한 가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경제방송이랑 막 무슨 코인 무슨 칼럼들 여기서 텔레그램 거기서도 그렇고 긴축 종료를 돈을 찍어내는 화폐 발행, 유동성 증가로 해석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긴축을 중단한다는 건 팔아왔던 모기지채랑 미국 국채를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유동성 공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찍어서 화폐를 발행해서 시장에 넣어주는 것과 연준이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유동성들을 빨아가는 거를 안 빠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연준이 긴축을 종료하면 시장에는 유동성이 증가되는 효과는 발생을 해요. 근데 엄밀히 따졌을 때 양적 완화니 뭐 유동성 증가니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만큼의 효과도 없을 거라고요. 물론 다른 효과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긴축 종료를 뭐 화폐 발행이다, 양적 완화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2시간 전에 이렇게 급하게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올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와도 똑같고, 지금 연준의 대차대주포 축소죠. 채권을 매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2020년도 당시에 팬데믹이 발생을 했고 6.8조 달러의 국채와 모기지채를 사줬어요. 시장이 그만큼 돈을 뿌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줄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기만 했냐. 긴축 종료 시점을 잘 맞춰야 시장의 유동성을 막 자금이 경색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무너지거나 은행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겠죠. 그럼 그동안 코인이슈님 연준이 잘해왔나요? 잘 못했습니다. 이런 말 말씀드리죠. 연준 얘기 들으면 다 골로 간다고. 연준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고. 자, 불과 2019년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트럼프랑 원래 사이 안 좋았던 거 아시죠? 2018년도 트럼프 임기 당시에 트럼프가 야 금리 내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싫어, 올렸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 너 자른다, 연준 의장 자를게. 나중에 가서 2019년도 3월달 FOMC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금리 인상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긴축도 종료할게요. 이때가 2019년도 3월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미중 그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트럼프가 야 내려 하다가 마지막에는 얘기를 듣고 깨갱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긴축을 원래 19년도 9월 달까지 할 겁니다. 제노팔 연준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3월 달로 앞당겨진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자산 시장에 자본을, 유동성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니까 연준이 은행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금이 경색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월가에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9월달 긴축 종료하려고 했던 긴축 종료가 3월달로 앞당겨졌습니다. 6개월이나. 그럼 이미 연준은 2019년도에 긴축을 늦게 종료할 걸로 시나리오를 짜다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러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제노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2019년도 트라우마가 떠올리겠죠. 야, 그때도 내가 9월 달까지만 내렸으면 은행들 파산할 수도 있었고 자금이 빠질 수도 있을 거다. 위험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럼 이번에는 자,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된 제노팔 연준의장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트럼프 정책이 너무 불확실하고 최근에 고용지표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경험을 했고 관세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커져가는데 그래도 금리는 지금 당장 내릴 수는 없지만 QT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 지금 당장 QT를 조정해 준 것도 좋지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5월달이나 6월달 FOMC 때 QT를 본격적으로 조정하는 게 들어가지 않을까. 미리 QT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수 있게. QT 가능성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2019년도에 이미 QT를 늦게 종료해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뻔한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파월 연준의장은 이번에 예상했던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당겨야겠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트위터로 야 매달 500억 달러씩 너네 긴축하잖아. 그만둬라.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QT 관련해서도. 근데 지금도 얘기는 안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QT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QT 카드를 안 꺼낸다 그러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되는 시점이랑 겹쳐서 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시중의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있는 FOMC 보실 때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QT는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자산시장에 환호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QT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닉 티밀하우스 이거 2시간 전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릴 정도면 QT를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베이지북에서도 QT 논의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QT 언급할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행동은 매파. 왜?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지 비둘기파죠. 행동은 매파. 그리고 QT와 멘트들. 미국의 경제성장 좋아요. 안 무너져요. 짱짱합니다. 이러한 멘트들, 입은 비둘기파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총론을 말씀드리면 패드 풋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FOMC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도 오늘 발표됐는데 금리 인하 2번에서 아마 3회로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은 한 2.5번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코인이슈 영상을 통해서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보시고 오늘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 반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이런 지표들 연준도 금리 막 내려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스탠스들 QT 종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만은 않다. 트럼프가 숏을 때리면 파월이 롱을 해줄 거고 트럼프가 시장을 무너뜨리면 파월이 풋이 나올 거다. 연준 풋이 나올 거다. 하방을 막아줄 거다. 그래서 이번에 FOMC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